안녕하세요. 버럭여사입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귀중한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 갑작스럽게 이 뉴스와 관련해서 이 뉴스를 보고 동영상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뭐 여기서 최 선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의 추악함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형제도의 찬성주의자는 아니지만 어떤 이들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없는 쪽이 다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더 낫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렇게 살아서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의 존재라든가 그런 걸 알지는 못해요. 뭐 제가 이제 죽었다 깨어난 것도 아니고 어딜 천국이나 뭐 어딜 갔다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는 좋은 곳이 있어서 이곳에서 고통받았던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는 좀 즐겁게 휴식을 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조직 내의 어떤 집단적인 폭력. 그리고 그런 폭력을 겪으면서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어떤 줄타기, 이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조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장 작게는 가정, 그 다음에 크게는 뭐 국가라는 조직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속하게 되는데요.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어찌 보면 뭐 당연한 현상이겠죠.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으니까요. 근데 INTJ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다른 많은 성향 분들도 어, 조직 생활이 만만치 않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또 자발적으로 자기의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조직 내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종교 생활이라든가 취미 생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고 혼자 산에 갈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 모여서 같이 생활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런 어떤 취미 생활 이런 조직에서는 뭐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조직 내 폭력이라는 것들은 그런 어떤 내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조직이 곧 나의 성공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악용해서 나에게 행해지는 그런 폭력이라는 점에서 정말 저는 질이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정말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행사하면서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기가 겉으로 뭐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든 간에 자기 자신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끊임없이 세상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고 타인이 나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증명받고 확인받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정당한 싸움이 되지 않죠. 정당한 대결이라는 거는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겨뤄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시작이 나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의 찌질함을 덮기 위해서 어 먹이를 물색해서 지능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 있고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인간들이 악한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담배를 끊는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말로만 하면서 영원히 그걸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의지가 좀 약한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악하다라기보다는 의지나 그런 것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법과 질서가 하지 않나. 물론 그것이 법과 질서가 존재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과 질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뭐 습관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욕구가 공익을 우선하게 되는 경우 혹은 공익을 해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이긴 하지만 '아 이래선 안 되지.' 하면서 법이 없더라도 내 양심으로 스스로를 자제하는 능력이 소수의 어떤 극단적인 소수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수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반면에 또 반대의 극단에서는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의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포식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이분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양심적이고 항상 고뇌하고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특별히 심각하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서 그냥 고찰이라든가 성찰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법이 있으면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고 뭐 가끔은 이렇게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대다수가 하는 것을 보통 큰 문제 없이 따라하기 때문에 바로 이 포식자, 이 극단의 악한 포식자들은 이 대다수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쪽 양극의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은 어차피 타겟으로 잡아봤자 자기 먹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포식자들은 굉장히 본능적으로 자기의 먹잇감을 잘 캐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한 사람이죠. 물론 그런 사람들은 타고났을 때부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적은 사람이고 또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혹은 어떤 자라는 과정에서 굉장히 잘못된 성장 과정 때문에 어떤 이렇게 남을 착취하는 근성이 생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호랑이 엄마 밑에서 자란 그런 따님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미숙하고 또 뭐라 그럴까 유치하고 그러니까 미성숙한 그런 나이대에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계속 가게 되면 그건 사실은 굉장히 문제잖아요. 어렸을 때 아무도 모를 때 힘을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방황했을 때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들도 분명히 가해자지만 누구에겐 가해자지만 또 누구에게는 피해자였을 수도 있을 이 친구들이 어느 날은 너무나 쌓이는 스트레스를 누군가에게 풀고 싶어서 누구 한 명을 타겟을 정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뭐 엄청난 무술 유단자야. 내가 도리어 두드려 맞았어. 이렇게 됐을 때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잖아요. 부정적으로는 결과를 받잖아요. 이랬을 때 이들의 행동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 굉장히 높지는 않아요. 드물게 막 더 화가 나 가지고 계속 눈에 불을 켜고 다니면서 "다음 놈 걸리기만 해 봐라." 물론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악한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 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번 그렇게 당하고 나면 '어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타겟으로 잡았고 그 친구에게 공격을 했는데 무반응이야. 맞고만 있어. 그리고 맞은 다음에도 처음에 때렸을 땐 겁이 났겠죠. '혹시나 나한테 뭐 일러 바치지 않았을까?'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고 그 친구가 도리어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친구에게 계속적인 지속적인 폭력을 가할 그런 가능성 저는 뭐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미성숙한 폭력 그리고 이 찌질한 폭력 어 이런 폭력들의 또 하나의 예가 뭐냐면 혼자서는 잘
저지르지 않아요. 물론 반사회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이코패스들은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혼자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럴 수 있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좀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모이기 좋아하고 또 특히나 특별히 나쁜 성향이 없어도 이렇게 뭔가 힘이 있어 보이는 아이들한테 붙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 똘마니 같은 애들. 그래서 이렇게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같이 나쁜 짓을 시키고 결국은 공범 의식을 만들어서 이게 "너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이런 거죠 바로. 그래서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도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방임을 했거나 눈 감아 줬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넘겨줬다 뭐 다 같은 뜻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뭐 팀 닥터라든지 뭐 코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서로 힘을 합해서 최 선수를 괴롭히면서 서로 굉장히 동맹을 맺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포 영화를 좋아해서 제가 가끔 이제 영화 소개를 하는데요. 호스텔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에서 정말 그 사냥하고 싶은 사람을 사냥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클럽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들어갔다가 도저히 내가 사람을 못 죽이겠다. 그럼 다시 나갈 수 있냐? 절대 그렇지 못해요. 이 사람은 거기서 죽든가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든가 아니면 남을 죽이지 않고는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만약에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나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여기 클럽을 발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은 나가더라도 절대 다른 이 클럽을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범죄자들이 그 자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그 나쁜 악행을 서로 나눠가면서 하면서 이게 끈끈한 어떤 공범 의식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저쪽은 나를 배신하지 못할 거야. 분명히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이게 얼굴이 두꺼워도 잠자리가 굉장히 편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 같이 필요한 거죠. 같이 해야 되는 사람, 서로서로를 고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체육계라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코치나 이런 뭐 팀 닥터는 정말 부모보다 더한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도 있을 수 있냐면 여기에는 뭐 이번 사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의 굉장히 은밀한 비밀까지 다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니 남성이니 이런 게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남성으로서든 여성으로서든 간에 남자고 여자고 그걸 떠나서 만약에 여성 코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나만의 은밀한 비밀까지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수 있으며 나의 어떤 관계,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관계, 뭐 심지어는 그런 관계를 못하게 했을 수도 있죠. 전혀. 누구도 만나지도 말라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뭐 폭력 내지는 어떤 언어적인 폭력 이런 것만 있을 수 있지만 나왔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 정말 오랫동안 이 최 선수를 심리적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하면서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 최 선수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물론 그동안에 당해온 것이 너무 힘들어서였을 거라는 건 뭐 물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최 선수가 이 일을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는 없거든요. 수십 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포식자들의 성향이 뭐냐면요. 엄청나게 사람을 공포스럽게 해요. 공포스럽게 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자기를 누군가에게 이런 자기가 하는 악행을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못하게 하도록 협박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최 선수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것을 뭐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지만 암암리 알고 있었지만 정말 공개적으로 폭로했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로 인한 자기 팀 전체에 들어올 모든 어떤 그런 피해 같은 소위 피해는 아니지만 피해라고 느꼈겠죠. 또 팀워크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또 중시했겠어요. 체육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뭐 자기 가족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기 하나 죽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당한 것은 힘들지만 내가 이것을 폭로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해소될 수 있다면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부 고발자의 말로를 보세요. 그 사람들은 취직도 안 되고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혔고 어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의 끝이 좋은 경우가 굉장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최 선수의 경우도 단순히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만이 그 선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이것을 발설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는 최 선수를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늘은 너무 제가 조금 흥분한 상태에서 좀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정말 교과서 같지만 언제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최 선수들이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그 코치 같은 짐승 같은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어떤 응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일조를 할 수 있다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잘못된 문화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도록 좀 다 같이 힘을 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